과연 반등 전 마지막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간당간당 버텨주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게 5월 종가를 67,000달러 중반에서 잘 마감을 해줬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5월 종가가 4월 종가 대비 더 상승해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의미 있게 2차 박스권 상단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흐름 자체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68,000달러에서 9,000달러, 나아가 7만 달러 돌파까지 상당한 간단치 않은 저항이 확인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72를 기록하면서 이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4%대 지금 초반에 자리하고 있는데 어서 빨리 50% 아래로 빠지면서 40%대로 진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트들로 자금 유입이 좀 더 빡세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키불 크립토의 경우에는 데일리 차트입니다. 이 확장 쐐기 패턴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돌파가 생각보다 가까워졌다. 7만 달러만 잘 뚫어내면 그 다음 목표는 8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캡틴 파이빅은 이게 지금 4시간 차트예요. 4시간 차트에서 대칭 삼각 패턴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와리가리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단 저항 곧 뚫어내고 다음 목표는 74,800달러 순, 그러니까 새로운 신고가가 설정이 될 것이다. 지금 다가오고 있다 라는 표현을 4시간 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6월에 신고가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6만 달러 수준이었던 게 5월 월간 월봉 마감 12% 오른 6만 7천 달러대에서 마감이 됐다. 이 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6월에 비트코인은 7만 3천 달러를 넘어서는 신고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5월 최저가 5만 6천 달러 리테스트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5만 6천 달러로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약간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6만 달러 지지라인, 핵심적인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다라는 것이어서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 없이 그래도 지금 통화량이 M2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조금 의미 있게 위험자산 시장에 작용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주간 차트예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어도 리듬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21년 사이클 트렌드 라인과 지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코비드 왔을 때, 그리고 FTX 왔을 때, 요러고 나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이 리듬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트렌드 라인, 즉각 더 선 이 라인을 더 잘 지지 테스트하고 나아갈 것이다. 어디까지? 10만 달러 위로,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진짜 속을 모르겠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찾아다니면서 정책 지원을 구한다라고 액션을 취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어보려고 쌩 난리를 피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게 불과 하루 이틀 전이었는데, 이번에 은행 암호화폐 보유 금지 무효화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암호화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에 이번에 거부권을 때린 거죠. 금융기업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을 무효화하는, 그러니까 커스터디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초당적인 공동 결의안에 대해서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해당 결의안은 SEC의 권한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광범위하게 약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라는 게 이유입니다. 거부권 행사 이유. 진짜 미국에서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들은 아니지만,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꼴 좋다라는 소리 나올 정도로 암호화폐 표심이 한번 제대로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뭔
난린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을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뒤늦게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업계 리더들 찾아다닌다라는 것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다 늦게 지랄이다 뭐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친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까지 행사를 하면서 이것들 진짜 쇼하고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측에서는 짜증나죠. 지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다. 이건 행정부를 향해서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의회가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건데 그런 초당적인 결정을 무시한 것이다. 의회는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다시 한번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거쳐서 또다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서 통과가 된다라면 정말 정치적으로도 개망신이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의회 그리고 대선 전국에서의 화두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친화적인 어떤 정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지 정말 아주 많이 궁금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1세기 금융혁신기술 법안 과연 이번에 상원 문턱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백악관이 지금 은행 암호화폐 보유 금지 무효화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21세기 금융혁신기술 법안이 잘 상원의 문턱을 넘어서게 된다면 아주 의미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의 뜻이라는 게 아주 선명하게 확인이 되는 것이어서 물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굉장히 조금 이중적인 지금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5월 22일에 지금 하원 통과 이후에 상원 표결 예정이고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미국 정가에서 지금 전폭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선 국면에서 상당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암호화폐 시세 반등에 조금 더 가격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이 마운트 곡스 이야기를 지금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에 비트코인 14만 2천 개, 비트코인 캐시 14만 3천 개, 엔화 690억엔, 이게 5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600억 원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상환 예정인데 이번에 콜드월렛에서 이동 상황이 포착이 되면서 이번 주에 비트코인의 흐름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시장에 풀리게 될 경우에 가격 하방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포착이 됐던 겁니다. 이게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2014년 이 해킹 당시 2월 28일 비트코인 종가가 54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8,000달러 언저리에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2,000%, 특히 당시 투자자들이 200달러대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렇게 풀리게 될 경우에 시장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어쨌든 당분간 몇 달 동안 시장 저변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상황. 과연 투자자들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특히나 비트코인 강세장으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초기 투자자들이잖아요. 엄청 이 초기 좋았던 사람들인데 어떤 선택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알렉스 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요. 개인적으로는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이 비트코인 상환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에는 장담할 수 없다. 비트코인 캐시 물량이 좀 상당하죠. 그런데 어쨌든 비트코인 물량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가 상당한 앞으로 몇 달 동안 상당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는 그래도 그냥저냥 잘 지나가는데 실제로 이게 다 분배가 돼서 시장의 매물로서 풀릴 가능성이 현실화됐을 때 그때까지는 우리가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는 이거였다라고 봅니다.
웡 와이룬 홍콩 재무차관이 아예 대놓고 얘기했죠. 최근 몇 년 동안 홍콩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 발전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홍콩 증권거래소와 협력을 하고 있다. 본토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투자 상품 측면에서도 상호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투자 상품 측면에서도 어떤 투자 상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이야기하는 거죠. 상호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뭔가 벌어지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점과 이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공산당의 반응,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본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암호화폐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홍콩 재무차관의 의지, 그러니까 홍콩 정부의 스탠스인 거죠. 또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일 가능성,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 현물 ETF 시장으로 빵 하고 들어왔을 때 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 포인트죠. 그리고 무엇보다 홍콩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크립토 허브로서 글로벌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놓고 지금 뻐꾸기를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홍콩을 통한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게 핵심 포인트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 이 글로벌 확장을 위한 어떤 포석으로서 홍콩을 활용할 가능성, 이를 통해서 중국으로서는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입지 강화를 노릴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닥 손해볼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기존의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그냥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공산당이 뒤집으면 너무 쉬우니까 그건 아무 일도 아닌 거고, 이런 전략적인 계획이 이제 어떤 방향성 한 번을 명확하게 세팅해 줄 시간이 머지않아서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한두 달이 될지 반년 이상이 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특히 브릭스로까지 확장을 해서 이 탈달러의 어떤 수단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위안화 CBDC가 지금 중국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통해서 홍콩에 암호화폐 현물 ETF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한다, 이러면 상황이 되게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위안화 CBDC, 블록체인 기반의 위안화 CBDC를 활용을 해서 홍콩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투자할 수 있게 한다.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스타커넥트, 이미 자리를 잡은 스타커넥트를 통해서 중국, 홍콩 투자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래서 투자 개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본토의 자본이 남방 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상황. 그렇게 중국과 홍콩을 중심으로 뜨끈뜨끈하게 유동성이 달아오르고, 그렇게 아시아 전역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확장되는 그런 상황들,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그림을 이번에 홍콩 재무부 차관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훅 던져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투자 상품 측면에서도 상호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왜 이런 멘트를 지금 했을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애쉬크립토의 멘트도 재밌죠?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이 곧 다가온다. 일찍 패닉스를 하지 말아라. 일생일대 기회를 망쳐서는 안 된다. 이 정도 규모와 변동성을 가진 마지막 강세장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되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해서 알트코인 현물 ETF들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상품도 많아지고 자리를 잡게 되면,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봐왔던 그 변동성의 폭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와 변동성을 가진 마지막 강세장,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악재 우리가 지금 짚어봤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들, 특히 시장의 어떤 지형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호재 가능성 재료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